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밑줄 그어볼 뉴스는 서울시 연정입니다. 자,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안철수 후보와 서울시를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제안 이거 왜 나온 걸로 보십니까? 일단 단일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기도 하고, 예, 또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지금 이제 그 경선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지층 이외에 이제 중도층으로의 확장이 꼭 필요한데, 예,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이제 경선 본선에서 중도층 민심을 향한 경쟁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이 국민의힘이 전통적 보수층만이 아니고 예, 중도층까지 포괄해서 서울시정을 펼치겠다.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의 주된 지지층이 중도층이다 보니까 그런 중도층 민심을 겨냥한 일종의 이제 확장성 경쟁의 가운데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공동 운영이라는 게 이게 이를테면 만약에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은 이를테면 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시장을 다른 지금 같이 이번에 경쟁하기는 후보가 한다, 이런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과 인사를 예. 통해서 예. 보통 이런 이제 공동 운영이나 연정 같은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사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출마 선언할 당시에. 예. 그래서 야권의 인재를 폭넓게 모아서 서울시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예. 특히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은 의석수도 굉장히 작고 당세가 약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서울시정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까지를 고려해서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시도될 텐데, 예. 그 과정에서 이런 비전들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서로 간의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용어는 다른데 사실 안철수 후보가 사실 그 출마 선언하면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약간 흐른 상태에서 지금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이 얘기를 다시 또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용어는 다르지만 공동 운영이라고. 근데 네. 안철수 후보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언론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예. 단일화 의지가 있으신 걸로 받아들이겠다. 예. 저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강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소는 그의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인상을 계속 표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또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선출을 앞두고 있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단일화가 어떤 형태로든 시도되고 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안철수 후보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그 후보의 입장에서 좀 포용력을 보이면서 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오세훈 후보는 이제 공동 운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주의 상식 연합, 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바탕으로 금태섭, 조정훈도 함께 하자. 또 실제로 만났지 않습니까? 금태섭 후보를 어제.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예. 지금 경선 결선에 올라 있는데, 예.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내 투표에서는 1위를 했는데, 여론조사 80%가 반영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한테 뒤졌고, 예. 그 뒤진 원인을 중도 확장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가 더 짙기 때문이다. 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경원 후보로서는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게 이 결선에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에서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보수 색채가 더 짙고 중도 확장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본인의 약점을 좀 보완하면서
본인도 이 중도까지 확장성이 예. 있다라는 걸 좀 보이기 위한, 즉 지금 경선에서 그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제안이고 또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가 워낙에 지난 총선 그 전후로 해서 황교안 당시 당대표 후보와 함께 아주 강경 보수층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설득력이 있는 네네. 그런 메시지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금태섭 후보자훈 후보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진중권 서민 교수까지 했습니다. 예. 네, 그 중도층 표심 잡기 차원에서 네. 그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좀 일각의 관측은 이게 이제 예선과 달리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진행되는 이 경선의 본선에서는 예. 조금 이제 나경원 후보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네. 관측들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런 점들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연정이니 공동 운영이니 또는 뭐 자유주의 상식 연합이니 이런 게 나오면 앞으로 어떤 이 단일화 자체가 또 뭐 당대당 통합으로까지 논의가 좀 더 좀 급물살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그 야권 승리에 따라서 뭐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야권이 패배한다면 아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급속도로 예. 정치적 소용돌이 휘말리게 될 텐데, 그에 따른 또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의 선거 연대나 혹은 더 나아가서 연정이 예. 향후에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포함한 정계 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자, 좀 아까 제가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오늘 원래 그 TV 토론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좀 네네. 불발된 상황에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무산된 것 같고요. 예. 아마 TV 토론의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후보는 아무런 이제 형식이 없는 예. 자유로운 공방이 오가는 토론을 원했던 것 같은데,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서로 당적이 다른 후보 간 단일화에 있어서 TV 토론은 예, 후보당 1회만 할 수 네네. 있다라는 선관위 유권 해석도 지금 두 후보 사이에서 여러 번의 TV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면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본선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도 염두에 둔다면 특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예. 그런 점들에 대한 그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무산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두 분이 국민들 앞에서 단일화를 약속하고 TV 토론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오늘은 무산됐지만 예. 향후에 다른 시점에 언제가 됐든 간에 TV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서 뭐 단일화를 할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예. 어쨌든 서로 간에 조금씩 물러서더라도, 양보를 하고 물러서더라도 단일화를 국민들 앞에 약속한 만큼 뭐 이 토론회는 성사시키는 게 당연한 전 도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푸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번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은요, 우상호 이제 후보, 우상호 위원회 그 박원순 정신 계승 이 발언 이제 후폭풍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상호 후보는 보니까 뭐 사과는 하지는 않고 일종의 해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 우상호 후보의 어떤 모습이 어떤 뭐 집토끼 잡기다 이런 부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또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그거겠죠. 지금 예. 경선에서 뒤지고 있는 후보인데, 예. 그 민주당 당원들 가운데 네. 어쨌든 박원순 그 전 시장에 대한 지지와 동정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네. 경선에서 앞서가는 이제 박영선 후보를 따라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카드로서 예. 박원순 시장을 언급했는데, 근데 이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음속으로 뭐 유족을 위로하고 박원순 시장을 계승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 예.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또 항의 서한도 보냈어요. 네. 때문에 이 사건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고인의 이름을 소환해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성추문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그 가해자로 지목된 가해자인 박원순 시장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 과연 본선을 염두에 뒀을 때 전략적으로 옳은 처사인지 여러 가지로 좀 저는 비판을 할 대목들이 있다고 보고요. 예. 뒤처지는 후보에서 그 후보로서 절박성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절박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 측면에서 우상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칼날 위를 걷는 기분.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 연휴 때 이제 SNS에 올린 그 글 중에 이제 일부인데, 자, 이게 어떤 의중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전체 글을 보면 예.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고인이 네. 되셨는데요. 네, 네. 근데 가족들을 언급하며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에 어머니 그 산소도 못 가고 네. 또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면서 본인의 심경을 여러 가지로 피력을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심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서가는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 뭐 매일매일이 칼날위를 걷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최근에 당내에서 그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서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협공의 분위기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심중도 은연중에는 이 글 속에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기 대권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꾸 밀려서 그런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재명 지사를 그 뭐랄까 이제 공격하는 거의 공격이라 하기는 그렇지만은 일종의 그 심지어 신복지 제도라는 그 이런 또 용어를 써가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제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견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예. 또 이게 여당의 그 대권 경쟁 구도에서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좀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확고하게 이제 철학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체제를 재편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기본소득을 운영하겠다라는 어떤 이 발상과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그 구상하시는 신복지제도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새로운 생애 주기에 맞게 그 사각지대들을 보완해서 어떤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그런 최저선, 기본선 같은 것들을 구축하겠다라는 그 의견이신데 저는 뭐 이낙연 대표의 그런 신복지제도 구상은 기존의 사회보장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나 사회보장 체제의 연장선에서 예. 그 제출된 그런 그 보완 계획이라고 보고요. 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그보다는 훨씬 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기본소득을 높여가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예. 사회를 가자는 건데 예. 앞으로도 이 토론이 좀 단지 그냥 그 선거 경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토론 자체가 좀 깊고 넓게 진행이 돼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대권 경쟁의 그런 모습이랄까요? 이런 거를 열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이번에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앞으로 국제 이슈를 전해드릴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두 번이나 탄핵 위기 직면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자, 한 번 더 벗어났네요 보니까요.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 13일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 심판 표결에서 찬성 57표 대 반대 43표로 탄핵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예. 이 현재 상원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똑같이 5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한 3분의 2인 67석을 얻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대로 뭐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탄핵 사유는 지난달 6일 의회에 시위대가 난입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부분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추기고 방조했다는 건데요.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끈 의원들은 비록 부결이 되긴 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심판은 2019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빌미로 조 바이든 대통령 부자의 우크라이나 관련 부패 혐의를 조사해 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했다라는 이유로 21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 당시에는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권력 남용 또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두 안건을 모두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당원 표결에서 당시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탄핵 위기 두 번이나 넘겼으니 또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본인이 퇴임하면서까지 다음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굉장히 좀 조용한 나날을 보냈거든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이 탄핵 심판 후 즉각적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마녀 재판이었다 이러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개월간 여러분과 공유할 게 참 많다. 앞으로 지지자들과 더 많이 함께할 것이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목소리도 내고 정치적 행보도 좀 활발하게 하겠다. 이런 걸 시사했습니다. 예. 이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거주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공식적인 발언과 홍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이제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러기를 꿈꾸고 있겠지만 사실은 미국 민주당은 쉽게 물러설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민주당 측이 고작 퇴임 9일을 앞둔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 진짜 이유는 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퇴임 후에 다시 정치인으로 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의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네. 아마도 이 피선거권 박탈을 위한 표결을 붙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의회 의사당 난입과 관련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서 기소하는 등의 방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본으로 건너가 보죠. 규모가 무려 7.3, 강력한 지진이 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국제뉴스 통해서 지진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예. 뭐 일주일이라든지 뭐 며칠 단위로 동남아에서 이제 일단 지진이 시작되면요, 점점 올라와서 일본까지 이런 식으로 지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에는 좀 일본에 세게 왔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11시 8분쯤 후쿠시마현 인근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 진원의 위치로 볼 때 이번 지진이 2011년 후쿠시마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 있고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뭐 다행히 쓰나미의 위험성도 없고 원전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쿄 인근을 포함해서 일본 북부 지역의 85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요. 그리고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102명이 다쳤고 그 외 지방에서도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사실 일본 정부의 발표와 달리 후쿠시마 제1원전 5호기와 6호기에서 이 사용 후 연료 수조에 있는 방사성 물이 넘친 것으로 알려져서 이 물이 혹시 바다로 방류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이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규모 3.1에서 5.1의 여진이 수십 차례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일주일간은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또 우리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이 한반도가 속한 지각과는 20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여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네. 동일본 지진이 벌써 10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어. 어떻게 10년 만에 여진이 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을 했거든요. 예. 정말 뭐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충격을 많이 줬던 지진이었는데 당시에 이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원자로 3개가 녹아내렸던 후쿠시마 제1원전 아직까지 복구하지 못했고요. 또 인근 지역의 방사능 수치 역시 여전히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은 300에서 400km 규모로 파괴된 단층들이 예.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 때문에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진의 강도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여진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예. 따라서 이 동일본 대지진 수준의 강진이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에서 30년 동안 크고 작은 여진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여진이 또 이런 큰 규모 7.3이면 굉장히 큰 건데 이런 또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남아있는 않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미얀마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총선을 일방적으로 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 예. 미얀마 군부 속속 철권 통치를 위한 법안들을 만들면서 미얀마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 12일에는 수감 중인 극우 승려를 포함해서 죄수 2만 3천여 명의 사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13일에는 어떤 걸 단행했냐면은 법원의 허가 없이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고 압수수색 때는 또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들이 담긴 시민보호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차별 체포를 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이미 소식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난 6일부터 이 미얀마의 시민 수만 명이 수도인 네피도와 또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군부는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발사해서 한 명이 숨지는 등 강경 진압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시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야간 납치한다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수백 명의 시위대를 구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우려됐던 상황으로도 계속 가고 있는데 국제사회 비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국제사회 비판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난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석방하고 이 투표로 선출된 미얀마 문민정부의 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군부를 공식적으로 압박을 한 건데요. 예.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미얀마 군부가 이 앞서 말씀드린 시민보호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쿠데타를 돌이킬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정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쿠데타를 지시한 군부 지도자를 즉각 제재하도록 하는 새 행정명령을 승인을 했는데 예. 뭐 미국 재무부도 미얀마 다른 기업들의 쿠데타 관련 품목의 수출을 제한을 하고 미얀마 국방부 등에 대한 수출도 제한하는 조치도 단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앞서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결의안 채택했다 이런 네네. 말씀 드렸는데 네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이 사태 자체가 미얀마의 국내 현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오히려 서방 국가들이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회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예. 이 미얀마 현지에서는 군부가 쿠데타 상황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지원을 받으려 한다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예. 수백 명의 시민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저기서 반정부 시위라든지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그 정부들이 제일 먼저 SNS나 인터넷 차단부터 나서거든요. 네, 네.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시위가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얀마가 아무래도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퍼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중국은 왜 이러냐? 네. 사실은 미얀마 내에 미국의 영향을 좀 견제를 하고 경제적 이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미얀마 군부와 중국이 좀 결탁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미얀마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보면요. 중국이 인도양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나라인데 예, 예. 지난해 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얀마를 방문해서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 프로젝트 등 인프라 관련 협약을 대거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리비아 쪽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네. 그 리비아가 좀 보니까 그 상황이 뭐 평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지금 결렬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내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자 아프리카 대륙 위쪽에 이 지중해와 접해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 예.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1970년대 왜 우리나라 건설사와 노동자들이 파견돼서 고생했던 나라 네, 이런 네. 나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이었던 아랍의 봄 당시에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에 무장 세력이 난립하면서 지난 10년간 사실상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이 유전지대가 많은 동부를 장악한 군벌 리비아 국민군과 그리고 리비아 통합정부, 이 리비아 통합정부 같은 경우에는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공식 정부를 인정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예. 요 두 세력이 크게 부딪히면서 사실상 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러시아, 이탈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은 리비아 국민군을 지원을 하고요. 예. 터키와 카타르 등은 또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원하면서 파병까지 하는 등 이 사실상의 국제전으로 비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리비아 국민들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치고 수십만 명은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는 등 온갖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평화협상이 진행이 됐고요. 예. 유엔 중대 하에 지금은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